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창밖으로 번개가 스치듯 스치고 지나갔다. 수지는 소파에 웅크린 채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화면에 뜬 메시지 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언니, 미안해. 민호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 집에 좀 머물게 해줄 수 있어? 수경의 메시지였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수경의 남동생, 민호. 그 애가 왜 갑자기? 수지는 수경과 10년 넘은 친구였다. 아니, 친구 이상의 감정을 품은 지 오래였다. 그 감정은 늘 가슴속에 묻어두었지만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밤에는 더 선명하게 피어올랐다. 수지는 28살, 서울의 작은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커피숍에서 라떼 한 잔으로 하루를 버티는 삶집은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좁지만 그녀만의 안식처였다. 수경은 그 옆집에 사는, 아니, 이제는 같은 건물 3층에 사는 절친. 수경은 27살, 유명한 패션 잡지 에디터로 항상 밝고 에너지 넘쳤다. 그녀의 미소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밝히는 네온사인 같았다. 수지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거지? 수지는 자주 그렇게 중얼거렸다. 메시지에 답을 보낸 후 수지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다. 비가 그치지 않았다. 창가에 서서 밖을 보니 길거리에 우산을 쓴 사람들이 바삐 오갔다. 한국의 비오는 밤은 늘 이렇게 쓸쓸했다. 가족의 부재, 사회의 압박, 그리고 숨겨진 감정들. 수진의 부모님은 부산에서 사시고 형제도 없었다. 수경은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 감정은 결코 말할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 2명 사이의 사랑은 여전히 기상한 시선의 대상이었다. 드라마 속 로맨스처럼 현실에서는 금기였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다. 피곤한 눈빛, 헝클어진 머리. 수진아, 오늘은 웃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을 나섰다. 회사에서 점심시간, 동료들이 김치찌개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얘야, 수진이 너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 남친 생겼어? 누군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속으로는 남친. 그게 아니라 라고 생각했다. 수경과의 추억이 스쳤다. 작년 여름, 제주도 여행에서 둘이 해변을 걸으며 나눴던 대화. 수진 언니, 나 진짜 언니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수경의 그 말에 수지는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 퇴근 후, 수지는 마트에 들러 민호를 위한 간식을 샀다. 치킨, 라면, 그리고 수경이 좋아하는 딸기 우유. 집에 도착하니 이미 수경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수경이 현관에서 수진을 끌어안았다. 그 포옹은 너무 따뜻해서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민호 데려왔어. 애가 학교 때문에 서울로 전학 왔대. 한 달 정도만 머물게 해줘. 제발. 수경의 눈빛이 간절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방은 깨끗이 치웠어. 민호는 20살, 수경보다 7살 어린 대학생이었다. 키가 크고 수경처럼 밝은 미소를 지었다. 누나, 감사합니다. 불편하게 안 할게요. 민호가 꾸벅 인사했다. 수지는 어색하게 웃었다. 남동생이라. 수경이랑 닮았네. 저녁 식사는 간단했다. 수진이 사온 치킨과 밥이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는 지방에서 올라온 이야기, 학교 생활, 그리고 수경과의 추억을 풀어놓았다.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날 챙겨줬어요. 진짜 가족 같아요. 민호의 말에 수경이 웃었다. 야, 과찬이야. 그 순간 수지는 수경의 옆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나도 챙기고 싶어. 밤이 깊어지자 민호는 방으로 들어갔고 수경과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언니, 고마워. 민호 때문에 갑자기 부탁해서 미안. 이수경이 잔을 기울였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너라면 뭐든 해줄 텐데. 그 말에 수경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다.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언니, 나 요즘 피곤해. 회사에서 스트레스 쌓여. 수경이 한숨을 쉬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수경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연애 문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또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경의 연애는 늘 수진을 괴롭혔다. 왜 남자일까? 나한테 와. 대화가 깊어지며 수경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언니, 나 왜 이렇게 외로워? 가족도 사랑도 제대로 못해. 수진은 수경을 안아주었다. 그 안기는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 수경의 머리 냄새, 샴푸 향기가 수진을 취하게 만들었다. 수경아, 너는 충분해. 나한테는 최고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경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다. 민호였다. 언니, 물 좀 마시러. 민호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멈칫했다. 수진은 황급히 수경을 놓았다. 아, 민호야. 물 마시고 가서 자. 어색한 공기가 방을 채웠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이 오지 않았다. 민호의 시선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봤을까? 아니, 그냥 앉는 거잖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나갔고 수경은 회사로 향했다. 수진은 혼자 집을 치우며 생각에 잠겼다. 이 감정,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오후, 수경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오늘 저녁에 민호랑 같이 먹자. 고마워할게. 수진은 웃으며 받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며칠이 흘렀다. 민호는 적응이 빨랐다. 아침에 밥을 챙겨 먹고 저녁에 돌아와 숙제를 했다. 수진은 민호와 대화를 나누며 수경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다.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리더였어요. 학교에서 왕따 당할 뻔한 애들 도와주고. 민호의 말에 수진은 미소 지었다. 수경이 정말 빛나네. 하지만 그 빛 속에 자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기분이었다. 주말, 세 사람은 명동으로 나갔다. 거리의 번잡함, 길거리 음식 냄새, 케이팝이 흘러나오는 상점들. 한국의 활기찬 문화가 그들을 감쌌다. 수경이 떡볶이를 사서 나눠 먹었다. 언니, 이 맛 어때? 추억의 맛이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가 사진을 찍었다. 이거 올려도 돼요. 셀카 속 수진과 수경의 어깨가 닿아 있었다. 집에 돌아온 밤, 민호가 먼저 잠들었다. 수진과 수경은 발코니에 나와 별을 봤다. 서울의 하늘은 별이 적지만 그날은 유난히 맑았다. 언니, 나 진짜 언니 사랑해. 친구로 수경의 말에 수진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나도. 수경아, 그 사랑해라는 단어가 목구멍에 걸렸다. 수경이 수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 순간 수진은 용기를 냈다. 수경아, 나 너한테 말할 게 있어. 수경이 고개를 들었다. 뭐? 수진의 입술이 떨렸다. 나, 너를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수진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듯 작았다. 수경의 눈이 커졌다.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발코니의 난간에 기대어 선 두 사람 사이에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스며들었다. 수경은 천천히 손을 뗐다. 언니. 그게 무슨 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진은 후회와 해방감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미안, 갑자기. 그냥. 더 이상 못 참겠어. 내가 남자랑 헤어질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수경아, 나 너 사랑해.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수경은 멍하니 수진을 봤다. 그녀의 뺨도 젖어 있었다. 언니, 나도 몰랐어. 그런데 이게 수경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한국 사회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정상적인 삶에 대한 압박. 수경의 가족은 전통적이었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주부. 여자 둘이 그건 안 돼. 그런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수지는 수경의 손을 다시 잡으려 했지만 수경이 살짝 피했다. 생각 좀 해볼게. 민호도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물컵을 들고 나왔다. 아직 안 자셨어요. 그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황급히 자세를 고쳤다. 응, 바람 쐬고 있어. 수경이 억지로 웃었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하늘을 봤다. 말해버렸어. 이제 어떻게? 수경은 옆집으로 돌아갔고 민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어색했다. 민호가 아침밥을 먹으며 허재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가요라고 했지만 수진과 수경의 눈빛은 피했다. 수진은 회사로 향하며 창밖을 봤다. 한강의 물결이 출렁였다. 이 강처럼 내 감정도 흘러갈까? 오후, 수경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언니, 미안.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친구로 지내자. 수진의 가슴이 무너졌다. 친구로. 그게 다야? 민호의 존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는 집안일을 도왔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키며 누나, 제가 도울게요 라고 했다. 수지는 민호를 통해 수경을 느꼈다. 수경이가 어렸을 때 집에서 제일 밝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피곤해 보이네요. 민호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회사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나 때문인가? 라고 생각했다. 주중 저녁, 세 사람은 종종 함께 식사했다. 한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으며 민호가 K-드라마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사랑의 불시착 다시 봤어요. 북남 로맨스 재밌죠? 수경이 웃었다. 민호야, 너 로맨스 좋아하네? 수지는 그 대화에 끼지 못한 채 밥알을 헤쳤다. 며칠 후, 수경이 갑자기 사라졌다. 회사에서 연락이 안 되고 집에도 없었다. 수지는 불안해졌다. 민호에게 물었다. 수경이 어디 갔어?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 좀 나갔다라고만 했어요. 수지는 핸드폰을 쥐고 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홍대 거리, 카페들, 거리 공연. 수경이 좋아하는 곳이었다. 수지는 그곳을 헤맸다. 마침내 한 카페에서 수경을 발견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수경. 수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수경아, 수경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언니. 어떻게 왔어? 두 사람은 카페 구석에 앉았다. 수경은 한숨을 쉬었다. 나 부모님한테 전화 왔어. 결혼 이야기. 수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결혼. 수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인이 소개해준 사람. 다음 주 만날 거래. 수진은 주먹을 쥐었다. 수경아, 너 진짜 그럴 거야? 수경의 눈물이 떨어졌다. 모르겠어. 언니 말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 나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들지? 수지는 수경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수경이 피하지 않았다. 수경아, 정상은 뭐야? 내가 행복한 게 정상이지. 나랑. 시도해볼래? 수경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민호가 봤어. 그날 밤, 우리 포옹. 애가 이상하게 봐.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민호와 마주쳤다. 민호는 TV를 보며 건니들,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저녁 식사 중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수경 언니, 누나. 둘이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수경과 수진의 시선이 마주쳤다. 수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호야, 언니들. 특별한 사이야. 민호의 눈이 커졌다. 특별한. 그게 수진이 끼어들었다. 민호야, 우리 사랑해. 친구 이상으로 민호는 멍하니 있었다. 한국의 젊은 세대답게 그는 드라마에서 본 적은 있지만 현실에서 처음이었다. 우와, 진짜요. 그런데 왜 숨기고? 그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민호는 놀라면서도 호기심을 보였다. 언니들, 행복하세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의 말에 수경이 울음을 터뜨렸다. 민호야, 고마워. 그런데 세상이 받아줄까?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요즘 시대잖아요. 제가 지지할게요. 수진은 안도했다. 민호가. 다행이야.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수경의 부모님께서 서울로 오셨다. 민호가 실수로 건니들 로맨스라고 말해버린 탓이었다. 전화로 들은 부모님은 충격받아 바로 올라오셨다. 부모님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수경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여자랑. 미쳤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어머니는 울면서 우리 집안 망신이야. 결혼 안 하면 수경은 무릎 꿇고 사정했다. 아빠, 엄마. 제발. 이게 제 진심이에요. 수진은 옆에서 떨었다. 민호는 방에 숨어 있었다. 부모님의 시선이 수진에게로 향했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됐어.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아니에요.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어머니는 수경을 끌고 집으로 데려갔다. 수진은 혼자 남았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누나. 괜찮아요. 수진은 울었다. 민호야, 내가 말 안 했으면. 민호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제가. 그냥 솔직하게 그날 밤 수진은 한강 다리 위를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수경아, 돌아와. 서울의 불빛이 눈물에 번졌다. 수경의 부재는 집을 텅 비게 만들었다. 민호는 어색하게 누나, 밥 해볼게요 라고 했지만 수진은 입맛이 없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동료들의 수진아, 왜 그래? 라는 말에 감기라고 둘러댔다. 속으로는 수경의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분노, 체면이라는 이름의 족쇄. 수진은 자신의 부모님을 생각했다. 부산의 작은 집, 바다 냄새 나는 거리.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나도 쫓겨날까? 두려움이 밀려왔다. 며칠 후 수경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언니, 미안. 집에 갇혔어. 부모님 감시 중 수진의 가슴이 찢어졌다. 민호는 제가 가서 말해볼까요? 라고 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더 복잡해질 거야. 대신 수진은 수경의 좋아하는 꽃을 사서 옆집 문 앞에 놓았다. 장미 한 다발, 빨간색 기다릴게. 그날 밤 민호와 수진은 드라마를 봤다. 눈물의 여왕 재탕. 화면 속 로맨스가 현실을 비웃는 듯 했다. 민호가 말했다. 누나, 언니들처럼. 진짜 사랑이면 이겨낼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커플 있어요. 게이 커플. 수진은 놀랐다. 정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서울에 커뮤니티 많아요. 이태원에 가보세요. 수진은 용기를 내서 이태원으로 갔다. 밤거리, 무지개 깃발이 걸린 바, LGBT 센터. 낯선 세상이었다. 한 모임에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났다. 부모님 반대? 나도 그랬어. 하지만 사랑 포기 못해. 누군가의 말에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나 혼자 아니야. 집에 돌아와 민호에게 말했다. 고마워.
내 말대로 민호는 웃었다. 제가 도울게요. 수경 언니 데리러 갈까요? 한편 수경은 집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부모님의 설교가 매일 이어졌다. 남자 만나. 정상적으로 살아야 할 아버지의 말에 수경은 반항했다. 아빠, 제3이에요. 어머니는 울며 집안 망신시라고 했다. 수경은 방에 틀어박혀 수진의 사진을 봤다. 둘이 찍은 셀카, 한강에서. 언니. 사랑해, 그녀는 몰래 전화했다. 언니, 나 올게. 도망칠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경아, 위험해. 천천히. 수경의 도망은 성공했다. 새벽에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수진의 집으로 왔다. 문을 열자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수경아. 언니 눈물이 섞였다. 민호는 방에서 몰래 지켜봤다. 다행이야.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부모님의 추격이 시작됐다. 전화가 폭주했다. 수경아, 당장 돌아와. 수진의 핸드폰도 울렸다. 너 때문에 우리 딸 망쳤어. 수진은 전화를 껐다. 세 사람은 다시 테이블에 앉았다. 이제 어떻게 해? 수경이 물었다. 민호가 말했다. 제가 말할게요. 가족 모임 해보자. 가족 모임은 카페에서 열렸다. 수경의 부모님, 수진의 부모님도 불려왔다. 수진의 부모님은 부산에서 급히 올라오셨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 아버지는 지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테이블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수경의 아버지가 먼저 말했다. 우리 딸이 여자랑. 이건 안 돼. 수진의 어머니가 물었다. 수진아, 진짜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사랑해요.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끼어들었다. 어른들, 제발 들어주세요. 언니들 행복해요. 요즘 시대에 왜 그래요? 수경의 어머니가 울었다. 우리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그런데 수진의 아버지가 말했다. 사랑이면 응원할게. 하지만 조심히 살아. 놀랍게도 수진의 부모님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다. 바다 마을의 자유로움 때문일까? 수경의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민호의 설득에 조금 흔들렸다. 생각 좀 해보자.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모임은 그렇게 끝났다. 집에 돌아온 수진과 수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언니, 고마워. 수경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자연스럽게. 하지만 평화는 깨졌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수경의 동료가 수경이 레즈비언이라고 수근거렸다. 수경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언니, 나 그만둘까 봐. 수진은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민호는 학교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제 친구도 커밍아웃 했어요. 힘들었지만 이제 자유로워요. 세 사람의 유대는 강해졌다. 주말, 그들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서울의 전경을 봤다. 여기서 약속해. 영원히 함께. 수경이 말했다. 수진은 키스하려 했지만 민호가 야 라고 웃었다. 가벼운 장난 속에 로맨스가 피어났다. 그러나 반전이 왔다. 민호의 학교 친구가 SNS에 사진을 올렸다. 명동 셀카, 수진과 수경의 가까운 모습. 캡션이 언니들 커플이었다. 순식간에 퍼졌다. 수경의 회사 상사가 알게 됐다. 수경 씨, 이게 뭐야? 이미지 관리해. 수경은 눈물을 흘리며 사표를 냈다. 수진도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다. 수진 씨, 사생활은 사생활이지만. 클라이언트 반응이 수진은 그만둘게요 라고 했다. 두 사람은 실직 상태가 됐다. 언니, 우리 잘못인가? 수경이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용기 낸 거야. 민호는 죄책감을 느꼈다.
제가 사진 찍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내 덕에 우리는 자유로워졌어 라고 했다.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프리랜서 1, 카페 아르바이트. 한국의 젊은이들처럼 유연하게. 하지만 수경의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했다. 집에서 나와 최후 통첩이었다. 수경은 울며 수진에게 말했다. 언니, 나 포기할까? 수진의 눈물이 떨어졌다. 안 돼, 옛 싸우자. 가을이 깊어지자 서울의 거리는 단풍으로 물들었다. 수진과 수경은 공원 벤치에 앉아 낙엽을 주웠다. 언니, 추워. 수경이 수진의 팔을 끼웠다. 그 손길은 이제 자연스러웠다. 민호는 학교에서 바빴지만 주말마다 집에 와서 요리를 했다. 김치전 해요. 언니들 좋아하잖아요. 그의 미소가 집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이 컸다. 프리랜서 일은 불안정했고 집세는 쌓였다. 수지는 밤에 잠 못 이루며 수경아, 나 괜찮아? 라고 물었다. 수경은 선니가 있으니까 라고 답했다. 소문은 점점 커졌다. SNS에서 실제 레즈 커플이라는 해시태그가 돌았다. 악플이 쏟아졌다. 한국에서 저런 게? 가족 망신이야. 수경은 핸드폰을 던졌다. 언니, 지쳐? 수지는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이겨. 그들은 LGBT 지원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상담소에서 커밍아웃은 용기예요. 하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 이라는 말을 들었다. 단체는 작은 모임을 소개했다.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 우리도 부모님 반대 받았어. 하지만 사랑으로 이겼어. 그 말에 희망이 싹 텄다. 민호의 역할은 컸다. 그는 학교 에세이로 가족의 사랑글 썼다. 수경과 수진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선생님이 감동적이라고 칭찬했다. 민호는 진짜 이야기예요 라고 했다. 그 에세이가 지역 신문에 실렸다. 젊은 세대의 관용시라는 제목. 수경의 부모님도 그걸 봤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수경아. 민호 글 봤어. 생각 좀 해볼게. 작은 균열이었다. 수진의 부모님은 이미 받아들였다. 언제 부산 와? 받아 보여줄게. 어머니의 말에 수진은 울었다. 겨울이 오기 전 세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민호의 용돈으로. 검은 모래 해변, 바람소리. 수경과 수진은 손을 잡고 걸었다. 언니, 여기서 살까? 수경의 농담에 수진이 웃었다. 서울이 좋지. 우리 추억이. 민호는 멀리서 사진 찍었다. 행복하세요. 그 사진은 소중한 추억이 됐다. 돌아와서 수경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작은 출판사, LGBT 친화적. 수지는 카페에서 일하며 글을 썼다. 블로그에 숨겨진 사랑지라는 제목으로. 하지만 충돌이 다시 왔다. 수경의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왔다. 수경아, 용서할게. 하지만 헤어져. 조건이었다. 결혼 소개팅 해보고 수경은 분노했다. 아빠, 그만해. 아버지는 집안 위해 라고 했다. 수진이 끼어들었다. 아저씨,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수진을 노려봤다. 너 때문에. 민호가 막아섰다. 아빠, 제발. 언니 행복하게 해줘. 아버지는 한숨 쉬고 나갔다. 하지만 그 후 수경에게 편지가 왔다. 생각해봐. 내 삶이야. 수경은 고민 끝에 수진에게 말했다. 언니, 나 한번 시도해볼게. 소개팅. 수진의 세상이 무너졌다. 왜? 우리 사랑 아니야. 수경은 울었다. 아빠 위해. 잠시만. 그 말은 반역이었다. 수진은 좋아. 가봐. 하지만 돌아오지 마라고 했다. 차가운 말 이수경은 나갔다. 민호는 누나, 기다려요 라고 했지만 수진은 문을 잠갔다. 소개팅 날, 수경은 한남동 레스토랑에 갔다. 남자, 준호. 잘생기고 안정적 직장. 수경 씨,
예쁘네요. 표면적 대화. 하지만 수경의 마음은 수진에게 있었다. 미안해요. 저 다른 사람 사랑해요. 수경은 자리를 떴다. 택시를 타고 수진의 집으로 달렸다. 문을 두드렸다. 언니. 나야. 수진이 문을 열었다. 눈이 붉었다. 수경아, 이 두 사람은 안겼다. 미안, 언니. 너뿐이야. 키스가 스쳤다. 부드럽고 따뜻한. 민호는 방에서 과일하고 중얼거렸다. 그 사건은 전환점이었다. 수경의 아버지가 다시 왔다. 이번엔 혼자. 수경아, 내가 행복하면 돼. 눈물이 고였다. 민호 말대로 시대가 변했어. 포옹이 이어졌다. 어머니도 곧 받아들였다. 손주는 입양하면 되지. 한국의 가족애가 빛났다. 수진의 부모님과 합동 가족 모임. 한정식 차림표, 웃음소리. 이제 우리 가족이야. 봄이 왔다. 벚꽃 축제. 세 사람은 여의도 공원에 갔다.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진과 수경은 손을 잡았다. 영원히 민호가 사진 찍었다. 하지만 행복 속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수경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위궤양. 병원에서 휴식 필요라는 진단. 수진은 간호했다. 수경아, 괜찮아. 수경은 언니가 있으니까 라고 했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수진과 수경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민호는 학교 기숙사로 갔지만 주말마다 왔다. 집밥 먹으러 그의 방문은 기쁨이었다. 수경의 건강은 회복됐고 출판사에서 LGBT 소설을 맡았다. 언니, 우리 이야기 쓰고 싶어. 수진은 블로그를 책으로 냈다. 숨겨진 사랑의 기록. 우출간 파티에서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축하해. 건배 소리. 수경의 아버지가 잘했어 라고 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잡고 가다 저기 퀴어 라는 속삭임. 수진은 무시해라고 했지만 속이 상했다. 수경은 우린 강해라고 다독였다. 가을, 민호의 졸업식. 세 사람이 행사장에 갔다. 민호의 연설, 가족은 혈연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객석에서 박수. 수경이 울었다. 민호야, 고마워. 겨울, 크리스마스. 한강 스케이트장. 수진과 수경이 손잡고 미끄러졌다. 넘어지며 웃음. 민호가 전에 코치해줄게 라고 장난쳤다. 불꽃놀이가 터졌다. 사랑의 수진의 속삭임. 수경의 대답, 나도. 1년 후, 두 사람은 법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한국의 변화 속에. 가족 모임, 한복 입고. 이제 진짜 가족 어머니들의 포옹. 민호는 내 언니들 최고, 라고 했다. 결말은 따뜻했다. 서울의 봄, 한강 벤치. 두 사람이 앉아 꽃을 봤다. 언니, 그날 민호가 오지 않았다면 수경의 말, 수진이 웃었다. 운명이었어. 손을 잡은 채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사랑은 한국의 계절처럼 순환했다. 고통과 기쁨, 반대와 수용. 인간적인 결말, 영원한 로맨스.